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훈민정음 창제의 비밀이라는 뭔가 신비스러운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창조했다는 그 원칙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다양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도 다양하지요. 증거 자료부터 살펴보시고 또 세종대왕이 막 베꼈을까? 표절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 저랑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모방했고 어디선가 베꼈을까라는 그런 추정, 혹은 고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던 어떤 글자들에서 유래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정, 상당히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그 증거로서 제시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저는 저 증거에 대해서 왜 저 증거가 이건지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닙니다. 모방을 했을 수도 있고 누가 표절을 했건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다만 이 표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혹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그런 내용들에 대한 증명을, 반증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래 문자로서 가림토 문자가 있다는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글자 표기가 있었을 수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 자료입니다. 자료는 저한테 입수된 정보 중에서 이런 자료를 많이 모아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반재훈 교수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기능성 한글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우선 여기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저 미얀마에서 산악지대, 어느 산악지대에서 촬영했다고 저한테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어쨌건 이런 기호로서 훈민정음과 비슷한 글자 표기는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림토 문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구자라트 문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신궁 신대 문자에 대한 내용, 이세신궁 신대 문자는 이렇게 보시면 제가 개발해서 표기하는 원리하고도 비슷한 한 가지가 있죠. 시옷 아래 작은 동그라미 친 이런 글자. 자, 그런데 이러한 글자들을 표절했느냐라는 것을 저는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우선은 기호학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호학적 유사성은 충분히 어느 글자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두 가지 거를 해놨고요. 이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두 가지의 글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서 1부터 0까지입니다. 1부터 0까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저 기호는 알고 있죠. 자, 그 외에도 우리 글 시옷하고 비슷한 사람 인자, 한자에, 그 다음에 미음하고 비슷한 입구자, 그리고 영어의 알파벳 중에서 이, 티읕 같지요. 자, 그 다음에 이응, 혹은 오, 영어의 오, 혹은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는 전 세계 누구나 다 표현하죠. 어디에나, 시계에도 있고, 세계 보편적인 어떤 기호로서 그 외에 삼각형 문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기호가 유사한 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반증을 제가 지금부터 해 보이겠습니다. 1부터 0까지의 기호를 저는 사용할 것입니다. 1부터 0까지의 기호를 사용하고, 그리고 저 글자로 제 이름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화면이 좀 앞으로 가더라도 아이고 못생긴 얼굴 보기 싫어 그러지 마시고,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이름의 고자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7자를 쓰겠습니다. 7. 7을 썼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자를 써보겠습니다. 2자를 쓸 거예요. 어떻습니까? 고자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는 아라비아 숫자로 7하고 2를 썼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글씨를 좀 잘 못 쓰고 모니터 화면에 쓰다 보니까 조금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제자에 해당하는 것을 3자로 써보겠습니다. 좀 더 잘 쓸 수 있는데 우선 3자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7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1자를 쓰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아라비아 숫자의 기호만 가지고서 썼습니다. 자, 아라비아 숫자로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자는 어떻게 쓸 것인지 이응을 쓰겠습니다. 이응 0을 썼죠. 그리고 7자 2개를 써서 그 아래 글자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자를 쓰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글로 썼습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썼습니까? 자, 저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글자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아라비아 숫자의 기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던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글자를 기호 표기의 유사성이 훈민정음에 있죠.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를 제가 쓴 거잖아요. 그러면 저 글자가 아라비아 숫자냐. 저런 기호를 참고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글자의 과학화라는 측면에서 세종대왕은 저기에 다른 마음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글자 표기의 언어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본 거예요. 이 사람 안에는 우주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세종대왕의 글자 표기의 핵심 가치인 거예요. 기호가 어디서 좀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저 기호 아라비아 숫자 갖다 썼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 쓴 거 좀 표절한 겁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저는 이 표절의 개념을 제가 이제 이렇게 글자를 개발해서 나타내면 아주 진짜 딱 봐도 표절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F 같은 경우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내면은 거기 다른 거 다 안 바꿉니다. 갑자기 거기다 알파벳 갖다 놓고 F자 써놓고 이거 4라고 읽으세요. 뭐 이렇게. 자, 그런 게 표절이죠. 표절이라는 개념은 이 세종대왕이 뭔가를 했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에 대해서 표절을 단 하나도 혹은 세종대왕이 어떤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내용을 했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내용들에 연결됩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기호를 어떤 원리에서 사용했고 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기호를 사람의 입모양을 기본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의문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모양이 가장 유사합니다. 혀의 입모양. 이 모양을 기호화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기호의 유사성이 생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바로 거기에 음양, 오행, 그리고 삼극 이런 것들을 담아 넣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음성, 음양, 양성, 음양이라는 두 개의 우주의 기본 원리 축을 먼저 바탕으로 했어요. 그리고 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잡한
주역 관련돼서 나온 거니까 그쪽 부분은 제가 뭐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3극, 세계의 극성이 있는데 하늘, 땅, 사람, 이 인류가 사는 본 모습, 이게 물리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 음양오행이나 3극 하면은 갑자기 뭐 거부반응을 일으키시면서 옛날 주역 아니야? 뭐 아니면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장 최첨단의 과학이고 물리학의 최정점에 서 있는 게 우리는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가 바로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만약에 지금 그 오늘날의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등장하게 된 벨 연구소에서 이 원리를 물리학적으로 구현해내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컴퓨터 전공하는 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벨 연구소에서 어떻게 해서 PNP형 반도체, NPN형 반도체를 개발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을 증폭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정류를 시킵니다. 정류라는 거는 뭐 교류로 되어 있는 것을 직류로 바꾼다는 거, 이런 형태입니다. 어떻게 교류인데 정류?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해결해냈던 가장 기본 패턴이 있습니다. 저기에 PNP형 반도체, NPN형 반도체라고 했어요. 그럼 저 P와 N이 뭐냐라는 건데, P와 N은 전자의 흐름 중에서 P는 양입니다. positive에, N은 negative입니다. 네거티브죠. 뒤에 발음 제가 설명을 다시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저게 우리말로 옮겨보면은 PNP형 반도체다 그러면 양, 양입니다. 음양이 들어가 있죠. 이 음양의 원리를 서양인들은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그 음수 체계 네거티브죠. 뺄셈 말고 마이너스 말고요. 근데 우리는 기호를 같이 쓰고 있어서 참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건 이 네가리 음성입니다. 음의 원리인데 너무 이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 전체를 지금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할 수 없는 거고, 어찌됐건 저 반도체의 핵심 원리가 바로 PNP와 NPN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음과 양에서 음양의 원리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전공 형태가 있고, 이 전공이 되면은 증폭이 일어나고 또 정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음양에 서로 끌림과 폭발하는 그런 물리적 힘을 이용한 것이죠. 훈민정음 창제할 때 글자의 기호의 유사성이 아니라 세종대왕은 음과 양의 원리, 즉 반도체와 같은 그런 음양의 원리를 글자에 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음양에다가 뭐가 들어갔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표현이, 언어 표현이 삶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삶. 이 삶에 대한 기본 가치, 그리고 나는 왜 말을 하고 듣느냐 이런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어떤 파동이 일어날 것이고, 또 내 동양적인 사고를 하면 내 기운이 어떤 거냐. 내가 저 말을 들었는데 왜 기분이 좋지? 나 진짜 저 싸가지가 말하는데 보면 확 화가 지네. 뭐 이런 느낌. 이거를 글자와 언어에 담아서 표현할 때 진정한 내 마음이 밖으로 나오고, 그걸 문자화를 봤을 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 감정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음양의 원리를 만약에 서양인들이 지금의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었다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엄청 저는 궁금했어요. 벨 연구소 누구누구 참가했어? 라고. 그런데 역시 일본 사람이 껴있더라고요. 자, 그 음양에 대한 원리를 물리학적으로 구현하는 그 해결책의 과정, 그러니까 동양 사상의 어떤 기본적인 바탕도 같이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원리를 적용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음성모음, 양성모음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세종대왕은
그걸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걸 문자에 담았다는 거예요. 기호 흉내를 낸 게 아니라. 그러면 세종대왕은 글자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세 개의 극성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세종대왕이 했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세종대왕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세종대왕이 중간중간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내가 이거 할 때 기회 측면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세종대왕이 쭉 합니다. 근데 그 내용에 담긴 뜻이 뭐냐면은, 세종대왕이 글자 표기를 했을 때 기본 원칙이 공학적 접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공학적 해석이 또 가능해요. 이제 삼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극 하니까 뭐 한자 나오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떻습니까? 뭐 비싼 음식 먹었건 아니면 뭐 화로는 뭘 했건 간에 하늘 아래 땅이 있고 그 땅에서 우리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글자로 담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개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글자의 원리가 기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늘의 글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세 개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땅의 소리가 있을 거고, 사람의 소리. 물론 이거를 바꿔도 됩니다. 이거가 사람이고 땅이고 뭐 하늘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에 세 가지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거죠. 세 가지 기운. 그러니까 우주와 세상을 보는 눈이지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혹은 언어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할 때는 바로 이 세 개의 기운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글자인 히읗, 땅의 글자인 아, 그리고 사람의 소리인 니은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세종대왕의 글자 표기인 한, 이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로마자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 음소를 하나씩 하나씩 써 나갔을 것입니다. 뭐 히읗을 H라는 기호로 나타냈다면 H라고 썼을 거고요. 그 다음에 A 그리고 N에 해당되는 니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 나갔겠죠. 글자 기호의 개념입니다. 자, 제가 저 기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거기에 담긴 게 아닙니다. 그 소리의 호흡이 어땠느냐를 세종대왕은 본 것입니다. 내가 숨 쉬고 말하고 들이마시고 할 때 그 원리가 바로 제가 아래 이제 공학적으로 제가 선 음악의 그 음계를 한번 넣을게요. 예를 들어서 도하고 미하고 솔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하나씩 눌러가는 게 바로 서양 방식입니다. 빠르게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서양 소리가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는 좀 빨라지는 소리가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가 연결되니까 그렇습니다. 훈민정음은 다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도미솔 한 방에 누릅니다. 원샷. 자 보세요. 도하고 미하고 솔을 한 방에 누를 수 있는 게 바로 훈민정음 글자 표기가 가진 힘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 표기가 그 글자 표기가 첫 글자는 겹칠 수가 있습니다. 자음 두 개가 겹치는 경우. 그 다음에 끝 글자, 받침으로 보통 사용되는 이 글자 역시 자음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하다고요? 4개, 5개, 앞뒤로 한 방에 이거 안 되면 양손 쓰면 됩니다. 이게 바로 훈민정음 글자 표기의 원리입니다. 기호가 같았느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담기 위해서 세종대왕의 글자 뒤에 가면은 갑자기 막 뒷목 잡으면은 음양오행이 어떻고 글자의 이 모양이 어떻고 삼극이 어떻게 어울리고
이 이야기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심오한 어떤 물리학의 체계와 사람에 대한 관찰, 우주에 대한 원리를 담고 있는 훈민정음의 글자 체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 체계를 만들어낼 때, 예를 들어서 그 글자의 입모양을 처음에 이렇게 쭉 했을 때 연결되는 글자를 또 세종대왕은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 시옷이 기본 글자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글자의 소리를 연결시킬 때 방법이죠. 놀라울 만큼 과학적이죠. 자, 시옷에서 위에 글자를 하나 연결한 게 바로 지읒이 됩니다. 위쪽에다 글자를 하나 씌웠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씌우면 치읓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다 씌우면 바로 반치음. 저는 1995년부터 저 글자를 영어의 즈 발음에 해당되는 표기로서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기본 글자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죠. 따라서 제가 우리말에 없는 소리, 지금은 사라져버린 저 글자가 됐지만 우리에게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말에 없는 소리를 세종대왕이 이렇게 할 때 글자의 부호 확장의 개념이라는 거죠. 같은 계열의 소리. 지금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배우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기역 다음에 뭐 배워야 돼요? 하나 더 추가하려면 피읍 배워야 되죠. 디귿 뒤에 티읕 배우고 한획 연결하는 순서를 보면, 근데 지금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지금 글자를 암기하고 있지만 글자를 처음에 개발할 때의 세종대왕의 마음은 그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에 없는 영어의 위 소리 같은 경우는 비읍 아래에다가 줄을 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를 넣었던 그 비읍 순경음 표기 원리를 가져왔던 것이죠. th 발음 같은 경우는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 혹은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지금 우리말에 없는 글자 여기에 대해서 세종대왕의 기본 개념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가획을 해주는 거죠. 글자를 덧붙여서 획수 하나를 늘려준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작동을 해야죠. 그래서 그 작동하는지 증거 내놔 그러니까 제가 글자 표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글자를 보고서 읽었을 때 제 강의 듣기 전과 혹은 그 글자를 활용한 후에 분명히 발음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스스로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표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두었던 목표고 힘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글자 표기가 되었는데, 이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PNP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그 음양, 양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서양에서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음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음양에서 영어 발음에서는 어떻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일본어 방식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어 방식으로 변질되었는데 뭐가 변질되느냐, 기호 체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인들이 먼저 이제 서양의 언어학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양 언어학의 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일본어와 우리말을 분석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앞에서 세종대왕의 글자 표기의 핵심으로 갖췄던 어떤 글자 표기의 원리들은 많이 훼손된 겁니다. 우리 글이 그렇게 많이 훼손되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제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오그라 신페이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제자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그 사람한테 언어학 배운 사람들. 우리말에서야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저는 그래서 외래어, 외국어 표기로만 제가 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싸우기 싫어요. 그동안 그걸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자기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어쨌건 그 본질적인 글자 표기의 원리 중에서 뭐냐면은 제가 지금 그 NPN형 반도체 동양사상에서의 음양입니다. 이 음에 해당하는 게 네거티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없는 V 발음에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세종대왕 당시의 글자 그걸 활용한 거죠. 혹은 네거티브 이 발음에서 영어에서 의문현상 T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리을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네거리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받침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게 거의 발음이 안 되고 약하게 된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기를 일본어 방식으로 변질시키면서 네거티브라고 표현합니다. 일본어는 어 발음 못하기 때문에 어는 무조건 아로 됩니다. 그때 나오는 변명 뭐죠? A를 아로 읽은 거야. A는 언제나 아로 읽으세요. A의 발음이 얼마나 다양한데 어로도 나오고 A로도 나오고 A는 언제나 아로 읽을 거예요. 일본인들은 그렇게 읽지만. 자, 그러면 이 네거티브 혹은 네거리 이 발음에서 아 발음이 이렇게 됐고 받침으로 표기할 수 있었던 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3급, 천지인 받침 표기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받침 표기가 원칙이죠. 그리고 실제 소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본어 방식으로 됩니다. 자음 모음이 하나로 됐습니다. 자음 모음 하나, 자음 모음 하나, 자음 모음 하나, 자음 모음 하나. 완벽한 일본어 방식이죠.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 어느 구절에 봐도 의 넣어라. 받침 빼고 의로 바꾸자. 이런 말이 없는데. 왜냐하면 소리 단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쭉 써갑니다. 이렇게. 변함없죠. 그런데 훈민정음 방법에서는 소리의 단위, 호흡의 단위로 연결시킵니다. 따라서 이 글자는 세 번의 글자를 갖게 됩니다. 모음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요. 네, 거, 티, 이 발음이 연결되는 거죠. 모음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이하고 어하고 이 발음. 그러면 훈민정음 표기를 왜 우리가 제가 주장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느냐는 건데 글자 표기가 기술적으로도 최첨단입니다. 언어 표기에서 한치의 더하고 뺨 없이 그 원칙대로만 충실하다면 그런데 우리의 슬픈 역사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글자 표기를 이렇게 좀 변경시키고 훼손시켰으면서 완벽한 일본어 방법으로 글자 기호는 똑같이 썼으되 그 마음에는 일본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아라비아 숫자로 제 이름을 표기했듯이 기호는 같은데 본질은 달라져 버린 거죠. 이 글자 표기의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리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호흡이 달라집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서문에서 밝혔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뜻을 제대로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이 글자를 해놓고 세종대왕은 아마 껄껄껄 웃었겠지. 아, 이 글자 표기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사용한다면 그래, 사람의 삶이란 그런 거지. 할 말하고 살고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우주에 있는 기운, 사람의 기운, 사람의 힘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것. 이 속에 담겨 있잖아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중간에 아라비아 숫자 가지고 제 이름 표기까지 한번 해봤는데, 이러한 기호가 어떤 데서 뭐 했다지만 그 안에 담긴 세종대왕의 글자 표현의 원리는 상상 이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나타낸 소리 글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